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비 주식학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수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엘리베이터 함께 하시죠. 종목 엘리베이터는 이 수익의 버튼을 누르는 남자 스타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스타쌤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 관심 종목들도 직접 제시를 해주신다고 하고요. 스타쌤이 어떻게 급등주를 발굴하고 있는지 그 노하우도 역시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수업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종목 엘리베이터 탑승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There's a place we can go, let it all hang out. Come on over, get down, shake it up. When I think about it, make me twist and shout. Come on over, get down, shake it up. Shake it up. 반갑습니다. 종목 엘리베이터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스타쌤 정호철 멘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제 월요일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화요일 또 개장 또 여러분들 준비하시면서 어떤 종목들을 매매하셔야 되는지 굉장히 또 설레기도 하셨을 것 같고요. 또 어제 쉬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한번 매매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오늘 장 개장했을 때 좀 굉장히 집중을 하신 투자자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좀 재미없다라고 느끼신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쪽으로 또 수급이 많이 몰려갔고 또 AI 관련된 종목들도 갭상승이 나와주긴 했지만 또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기대해줬던 만큼의 흐름이 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도 약간 재미없는 흐름으로 가겠구나라고 좀 실망하신 투자자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연휴가 있는 증시는 변동성이 굉장히 많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 그런 증시입니다. 사실상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익을 조금 차분하게 쌓아간 다음에 주말 동안에 오늘 매매할 종목을 굉장히 좀 집중해서 발굴을 해놓은 다음에 오늘 갭상승이 나온 다음에 시장에 조금 눌릴 때 그때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을 했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야지만 좀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문적인 투자자를 제외하고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시장에서 대응을 하시기에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관심을 갖고 종목을 좀 매수를 하려고 하면 이미 고점인 경우가 많고 시장의 쏘매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다음 주에 또 연휴가 있기 때문에 또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장세에서 좀 대응을 해보실 만한 종목들 여러 가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제가 매매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종목들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변동성이 많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실 수 있게 제가 좋은 정보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종목에 올라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종목 엘리베이터입니다. 본격적으로 탑승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수업 이름이 종목 엘리베이터잖아요. 그래서 종목에 상승하는 이 상승률을 버튼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층 펜트하우스 도달 종목입니다. 모든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펜트하우스 30%를 넘겨서 수익률을 내는 종목들은 31층이라고 저희가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층 도달 종목입니다. 20% 넘게 수익을 기록한 종목들은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21층부터 30층까지 엘리베이터 버튼으로 저희가 표시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로얄층에 도달한 종목들인데요. 10%를 넘겨서 수익을 내준 종목들은 11층부터 20층까지 버튼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31층의 버튼을 누를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될까요? 오늘 스타쌤이 지금 직접 매매를 나설 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종목 엘리베이터에서 전격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31층을 누를 수 있는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과연 내일도 AI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까라고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내일도 AI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이번 주 내내 AI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좀 강한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관심 종목을 정리하면 그 종목을 그대로 매매하면 되는데 내가 준비했던 종목이 오늘장에 조정을 받는다라든지 또는 시간 외에서 AI 관련된 종목 말고 또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면 내일 AI가 아니라 OLED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또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또 나거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대세 이벤트, 좀 AI 관련된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하시면서 매매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은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 AI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지 일단 미국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이제 월요일 날에 미증시가 쉬었기 때문에 금요일 나스닥의 흐름을 보면 나스닥이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변수보다는 종목 장세에 집중을 하면서 나스닥이 2%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와줬죠.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던 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미국의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었습니다. 차트를 좀 몇 종목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갭 상승 이후에 지속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강하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뭐 AMD부터 시작해서 뭐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그리고 심지어 인텔까지 주가가 좀 상승하는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인텔도 한 6% 정도대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AI 관련된 이슈가 주된 이슈고 인텔마저도 6%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하고 또 SK 하이닉스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미증시에서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주면서 72,300원 연중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해줬고요. 삼성전자가 72,300원을 돌파하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도 연중 최고점 2,586포인트를 또 갱신을 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좋고 시장의 탄력이 좋고 또 종목들의 이런 수급도 좋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삼성전자를 한 8만 원대, 9만 원대에 들고 있었는데 지금 약간 7만 원대로 올라오다 보니까 내가 지금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일부 손실을 줄여 나갈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평단가까지 가져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선 저는 고점에서 하락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점에서 이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아직까지는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AI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너무나도 주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좀 뒤따라가는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들을 조금 가져가시고 신규로 여러분들이 매매 관점에서 보실 분들은 보실 종목들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나 또는 기존의 뭐 셀바스 AI라든지 또 마암 AI라든지 기존에 좀 100%대 강한 움직임이 나와줬었던 중소형 AI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 추세적으로 바닥에 있거든요. 그러한 종목들의 관심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고 매매 관점에서 추적해 나가시면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수익 흐름들이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 주 화요일 쉬는 날 이후에도 저는 AI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말 동안에 좀 제가 어떠한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많이 또 보고 또 종목들도 간추려 봤는데 뭐 현대차가 조지아 쪽에다가 공장을
또 예정보다 조금 앞당겨서 짓는다는 이슈가 또 주말 동안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현대차의 흐름을 봤을 때 현대차는 한 2% 정도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나 완성차 업체들이나 충분히 좀 움직일 수 있었던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조정이 나왔고 AI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AI 쪽에다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 또 식품 쪽이나 로봇 쪽 이슈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아직은 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 이제 후발주자로 조금 밀어두고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AI 관련된 종목들에 주목을 하자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AI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 종목들은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딜레마가 또 있겠죠. 그러한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나 어떠한 이제 기법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오늘 강의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매매 준비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들으시고 매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제가 관심주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는 뭐 검색기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자세한 안내 사항은 우리 앵커님께서 지금 도와주실 겁니다. 수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스타쌤과 함께 시장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탑승을 해서 펜트하우스에 도달하는 종목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스타쌤이 지금 시장에서는 AI와 관련된 종목들에서 집중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AI 관련주라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급등할 차트를 만들어 놓은 AI 관련주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스타쌤은 실제로 매수를 하실 때 이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00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바로 추세가 전환될지는 골라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검색기를 사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스타쌤이 직접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들 바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종목 검색기를 직접 개발을 하셨습니다. 이 개발한 차트 그리고 종목 검색기를 가지고 스타쌤이 실제로 매매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스타쌤과 동일하게 차트의 추세 전환 검색식 설정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단기 수급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정 영상을 저희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시면 수업 끝나고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료는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이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그 톡 메신저가 맞습니다. 검색하는 버튼이 있고요.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 불개미 스타라고 5글자 눌러주시면 저희 강의실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입장 비밀번호 7777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단기 수급선과 추세 전환, 종목 검색기 사용하실 수 있는 설정 영상 수업 끝나고 스타쌤이 직접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오픈 채팅방 참여 인원이 1,50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제 100자리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이 자료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익으로 올라가는 종목 엘리베이터 스타쌤과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방송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매매에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강조를 드릴 지금 종목은 뭐냐면 제가 2020년도 이 코로나 장 이후에 가장 큰 수익을 봤었던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LG전자의 흐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LG전자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로 오늘 정말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10% 시가총액 20조 원이 가까이 되는 종목이 오늘 장에서 1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2021년도인가 이 애플카와 LG가 좀 협력을 한다 이런 이슈 때문에 실제로 LG전자가 상한가를 갔었던 이력이 있는데 오늘 장에서 LG전자가 10%가 넘게 좀 주가가 올라와 줬어요. 근데 제가 LG전자는 제 기억으로 아마 2월달, 3월달부터 제가 TV 방송에 나왔을 때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고 전장 사업에 진출을 하고 나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2022년도 4분기부터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죠. 그때 이제 제가 LG전자의 전장 사업이 흑자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LG전자를 필두로 한 LG전자 밸류체인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에도 전장 사업 쪽에 흑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한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LG전자가 오늘 거래량이 376만 주나 나오면서 장중에 10%가 넘는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LG전자의 차트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LG전자가 1월 달에 이제 9만 원에서 12만 원대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보다는 LG전자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래서 12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때까지 주가가 박스권을 그리면서 LG전자가 한 2, 3개월 정도 휴식 기간을 거쳤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었던 어떻게 보면 삼각수렴 기법에 대형주 LG전자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4분기의 실적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전장 사업 부분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어지는지에 대한 시장의 확인이 필요했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시장이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확인하자 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LG전자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내일 장에서 LG전자를 매매해야 되느냐? 이건 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 대형주기 때문에 사실 대형주는 중소형주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LG전자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주는 중소형 종목이 있다면 LG전자의 움직임이 앞으로 좋게 나왔을 때 우리는 수익을 볼 확률이 높아지겠죠. 바로 그 종목이 뭐냐?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LG전자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D님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1월 달부터 지금 주가가 삼각수렴을 그리면서 주가가 지금 뭐 9만 원대부터 12만 원대까지 올라왔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삼각형 패턴을 만들어주고 나서 자,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팡 하고 터져주면서 이 무거운 종목이 10%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신성 델타테크의 흐름을 보면 LG전자가 급등하기 전에 만들어졌었던 일봉 차트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주는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LG전자의 차트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LG전자가 1월 달에 주가 상승이 나오고 나서 저점은 상승하고 고점은 낮아지면서 이러한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어줬었죠. 자, 신성 델타테크의 지금 현재 일봉 차트의 구간을 보면 자, 보시면은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LG전자가 좋은 흐름이 나왔을 때 후발주자로 조금 따라갔었고요. LG전자가 조정이 나오면서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은 낮아지는 삼각수렴 패턴이 지금 현재 만들어진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가 LG전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겠죠. 신성 델타테크는 LG전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기업이냐. 전장 부품 그리고 가전제품 쪽에다가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가 구땡땡입니다. 구씨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G전자와 집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LG전자와 직접적으로 부품 납품 등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LG 가문 쪽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LG전자가 좋은 흐름이 나오면 충분히 신성 델타테크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성 델타테크를 LG전자의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포인트를 포착을 하셔야 되느냐?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이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최소 직전에 나왔던 2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한번 돌아줄 때
여러분들이 뭐 대응을 하신다라든지 또는 이 삼각수렴 부분대의 저항 구간을 돌파했을 때 여러분들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을 대응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LG전자의 상승 흐름을 신성 델타테크가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의견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관심 종목으로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종목을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지난주에 엘리베이터 종목들 좀 분석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지금 시장에 대응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사실 우리나라 증시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이슈의 순환매도 많았고 뭐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올라갔고 또 내일은 또 식품 관련주가 올라가고 상당히 이 이슈의 순환매가 빠른 장이었습니다. 이 대한제당이라는 주가의 차트를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해 드렸었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부합되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14%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14층에 내릴 수 있었던 우리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는 그런 종목이 또 되겠습니다. 이러한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할 수 있었을까 좀 되돌아보면 역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던 고점에서 좀 크게 하락한 종목이어야 된다. 보면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도 4,840원 고점에서 쭉 하락하면서 30% 정도 주가가 크게 밀렸죠. 주가 크게 밀렸다는 것은 거래량이 많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굳이 매수 관점에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5월 22일 날의 흐름을 보시면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 날에 11%의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와줬고 거래량 들어온 걸 보시면 1,389만 주 정도 여기에서 1,389만 주 정도 들어오면서 그동안 주가가 쭉 하락하던 흐름이 돌파가 되는 즉 추세 전환의 시작을 암시하는 양봉 캔들이 하나 나와줬죠. 자,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많이 하락해야 되는 종목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많이 하락하던 종목이 거래량이 없다가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 상태로 이 하락 추세, 이 하락하는 추세를 좀 돌파하려고 하는 양봉 캔들이 나와줘야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좀 볼 수가 있다. 대한제당에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화요일 날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또 대응을 한번 해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흐름이 나와줬느냐. 다음 날에 바로 14%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14층 정도의 또 내릴 확률이 높았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을 매매할 수 있었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 거래량이 유통 물량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나와줬었던 거래량이었기 때문에 매매 관심 종목으로 볼 수가 있었겠죠. 1,389만 주가 나왔어요. 기업 분석에 들어가서 보면 이 종목의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대한제당은 4,400만 주 정도의 유통 물량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어서 일봉상에 한 1,300만 주 정도 나왔다라는 거는 유통 물량 대비해서 한 30% 가까운 대량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많이 하락하던 종목이 추세가 돌파가 되었고 추세가 돌파되었기 때문에 거래량을 확인해 보니 유통 물량 대비 굉장히 큰 거래량이 나왔다. 그럼 다음 날 매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럼 바로 다음 날에 14% 정도 되는 급등을 또 챙길 수 있는 매매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해서 대한제당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이게 수요일 날 종목이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목요일 날에도 여러분들이 또 종목을 또 준비를 하셔야 됐겠죠. 왜냐하면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연휴였기 때문에 저는 MDS 테크라는 종목을 좀 굉장히 눈여겨봤었던 것 같습니다. 자, MDS 테크의 흐름을 보면 정확하게 지난주 목요일 날에 20%가 넘어가는 굉장히 큰 파동이 나왔어요. 갭상승으로 이러한 파동이 나온 건데
이 파동이 나오기 전의 흐름을 한번 우리가 역추적을 해볼게요. 자, 이날 오늘도 오픈 채팅방에서 MDS 테크를 3거래일 연속 좀 손실을 보고 계신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왜? 종목이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좋아 보여서 추격 매수를 하셨던 거겠죠. 근데 갭상승이 나오면 누군가는 팔고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이 갭상승이 나오기 전에 어떠한 포인트가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관점이었느냐? 보면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MDS 테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고점에서 거의 차트를 좀 역추적해 볼게요. 얼마나 많이 빠졌냐면 고점에서 43%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하락 추세죠. 그러니까 여기서 1차 파동에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고 저점 1,750원에서 3,700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뭐 한 2배 가까운 상승이 나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상승을 마무리하고 40% 넘게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많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기존에 나왔던 거래량 대비 현저히 줄어드는 이러한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자, 두 번째 조건은 추세를 돌파하는 대량 거래량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보니까 5월 18일 날에 MDS 테크는 거래량이 5,600만 주가 나왔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이 적용이 된 거죠. 고점에서 많이 하락한 종목이 추세를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 나와줘야 된다. 그럼 세 번째 조건, 유통 물량 대비 굉장히 큰 거래량이 또 나와줘야 됐겠죠. 보니까 MDS 테크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이 이제 6천만 주 정도 됩니다. 유통 물량이 이제 6,400만 주 정도 되는데 거래량 나온 흐름을 보니까 5,600만 주가 나왔어요. 유통 물량이 6,000개인데 5,000개 후반이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돌았다라는 거겠죠. 그럼 이때부터 매매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 두시고 종목을 추적하시다가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수요일 날쯤에 좀 매매 타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매매 타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종목이 이제 스마트머니가 들어오고 나서 윗꼬리를 달면서 이제 약간의 이제 삼각수렴을 좀 만들어 줬었는데 이 삼각수렴을 돌파하는 캔들이 지난주 수요일 날에 나와줬기 때문에 수요일을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었고 다음날 굉장히 강한 갭상승이 나와주면서 20%가 넘는 수익 구간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일 날에 종목 대응을 잘했고 여러분들이 목요일 날에 종목 대응을 잘하셨다라고 하면 이 금요일에 대한 약간의 고민이 생겨요. 다음 주 월요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내가 금요일 날에 매매를 쉬어서 수익을 챙길까? 또는 내가 금요일 날에 적극적인 매매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편안하게 주말을 즐길까? 이렇게 좀 생각을 지난주에 하실 수가 있었겠죠. 왜냐 이번 주 월요일이 휴장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했어야 됐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금요일 날에 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이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었던 종목이었죠. 자, 우리 세 가지 규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 규칙에 좀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보시면 쭉 이제 고점 대비 43% 하락하면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2,538만 주가 들어오면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죠. 자, 그럼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이 된 겁니다. 고점에서 많이 하락한 종목이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하락 추세가 돌파된 흐름이겠죠. 자, 그럼 마지막 제일 중요한 유통 물량 대비 얼마나 되는 거래량이 들어왔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2,500만 주인데 유니온 머티리얼인 유통 물량이 한 2,500만 주 정도 되죠. 그러면 이 종목도 유통 물량을 한 바퀴 돌리는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구나. 그럼 눌림목을 줬을 때 우리가 한번 진입을 해볼 수가 있었고 목요일 날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목요일 날에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금요일 날에 한 5% 정도 되는 약수익이라도 챙기시고 주말과 연휴를 조금 이제 이번 주에 매매할 종목들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시간이 주어졌겠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매매의 관점은 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파동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종목이 고점에서 한 20% 또는 뭐 한 30%, 40% 이렇게 밀리면 거래량이 줄어들겠죠. 그런 종목이 갑자기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그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겁니다. 자, 하락 추세가 돌파된 다음에 유통 물량 대비 굉장히 큰 거래량이 순환이 됐으면 그 종목은 단기 매매 또는 수익 매매로서 저점에서 올라가는 파동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잡으실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종목들이랑 좀 유사한 종목을 제가 지금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한제낭, 그다음에 MDS테크, 그다음에 이제 유니온 머트리얼과 좀 동일한 구간을 만들고 있는 종목들이 제가 좀 포착이 돼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C큐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C큐브라는 종목을 보면 지금 구간이 뭔가 제가 강조드렸었던 MDS테크, 그다음에 뭐 대한제당 이런 종목들과 굉장히 흐름이 유사하죠. 어떻게 유사한지 우리가 한번 종목을 추적을 해볼게요. 자, 세 가지 조건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1,300원까지 이 종목이 다이렉트로 올라갔어요. 거의 뭐 한 100% 정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죠.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종목이 너무 단기간에 올라갔기 때문에 쭉 하락합니다. 30% 넘게 종목이 지금 하락을 했죠.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에 적용이 됩니다. 크게 급등했던 종목이 거래량 없이 빠지면서 고점 대비 크게 빠진 종목이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조건, 자, 이 추세를 돌파하는 대량 거래량 동반되면서 이 저항 구간대를 돌파를 해줘야 된다. 자, 돌파했을 때 거래량 2,200만 주 나왔네요. 유통 물량이 얼마나 되는 종목이죠? C큐브 500만 주밖에 안 되는 종목이 2천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의 관점으로서 눌림목 또는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고 있는지 좀 눈여봐야 되겠죠. 자, 보니까 지금 C큐브가 단기 박스권을 지금 만들면서 저점을 지금 이제 이 저항 구간대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거래량도 지금 들어와 주고 있죠. 충분히 고점 구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방금 제가 설명드렸었던 뭐 종목들이랑 유사한 패턴으로 만약에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C큐브를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또는 의미 있는 저항 구간이 돌파가 됐을 때 한번 매매 관점으로서 지켜보실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이런 세 가지 종목, 이 세 가지 조건에 좀 적용이 됐을 때 종목을 좀 매매를 하는 편이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조건에 좀 적용되는 매매를 하시면 좀 승률이 올라가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방송에서 뭐 C큐브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드릴 종목들이 좀 되는데 그러한 종목들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장중에 또 찾으시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방송을 챙겨보시고 또 만약 또 장이 개장하고 나서 이 종목들의 흐름을 또 추적하시기에는 또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 종목들을 발굴할 때 사용하는 검색기를 좀 설정하실 수 있게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 거고요. 영상을 올려드리고 또 끝이 아니라 실제 장중에서도 이러한 종목들 매매 관점에서 또 적용이 된다라든지 또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오게 되면 제가 또 교육과 함께 도움을 드리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또 매매를 통한 또 수익을 또 자신감을 또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노란 톡방에 참여하셔서 이 실전 매매 이 꿀팁과 실전 교육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세한 안내 사항은 우리 앵커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수익으로 올라가는 종목 엘리베이터 탑승해 계십니다. 그동안 대한제당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은 스타쌤의 관심 종목이었는데요. 스타쌤이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시고 나서 굉장히 큰 수익을 보여줬던 종목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스타쌤이 C큐브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또 해주셨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스타쌤의 실전 매매 무기입니다. 추세 전환, 종목 검색식을 통해서 발굴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특히 사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런 매매 기준 없이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셔서 손실 보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 추세 전환 종목 검색식 활용하시면서 바닥에서 이제 추세가 돌파되는 종목들 손쉽게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설정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이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톡 메신저고요.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불개미 스타라고 5글자 적어주세요. 그럼 오픈 채팅방이 나오고요. 그 1,400분이 넘게 들어와 계시는 그 방으로 입장하시면 추세 전환 종목 검색식 설정 영상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가 7777번 걸려 있고요. 이 설정 영상은 스타쌤이 직접 제작을 하신 건데 이것만 보시면 굉장히 손쉽게 추세 전환 검색식과 단기 수급선을 설치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오픈 채팅방에서 장중에 실전 교육도 진행이 되고요. 종목 검색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활용 교육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스타쌤과 장중에도 함께 해보시면서 매매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큐브라는 관심 종목 첫 번째 종목 봤고요. 나머지 종목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제가 C큐브라는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 또 몇 가지 한 2개 정도 종목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내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내화라는 종목을 보면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매매 기준에 좀 적용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한국내화라는 종목이 이제 좀 2021년도도 그랬고 2022년도도 그랬고 그렇게 매매를 하기 좋은 구간을 만들었던 종목은 아니었어요. 약간의 이제 윗꼬리 달린 캔들들이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역사적인 거래량이 좀 나왔습니다. 상장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좀 필적할 정도로 강한 거래량이 나왔고 상한가도 좀 나온 종목이에요. 자, 보시면 매매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냐? 1차 파동 때 강한 상승, 54% 정도 되는 강한 상승이 나왔죠. 강한 상승 이후에 고점에서 한 29% 정도 주가의 하락. 그러니까 1차 파동에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많이 하락을 한 거예요. 거래량 없이. 이게 이제 1차적인 저희 조건이었고 이 중간에 거래량이 많이 나온 흐름이 보이는데 이 거래량 많이 나온 거는 이 음봉 캔들에서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온 종목이어서 이건 이제 뭐 양봉 거래량은 아니죠. 그러니까 추세가 돌파되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차 조건은 여기서 나온 거죠. 하락하는 종목이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추세를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 나와줬다. 그럼 여러분들 세 번째 조건 유통 물량을 봐야 되겠죠. 한국내화의 유통 물량 보니까 900만 주 정도 되는 흐름입니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1000만 주가 넘게 나왔어요. 유통 물량이 900만 주인데 1000만 주가 넘게 나왔다는 것은 매매 관심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부분만 보고 진입을 했으면 바로 다음 날에 한 25% 정도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매의 포인트는 항상 이 세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파동 많이 올라간 종목이 거래량 없이 빠졌는데 거래량 없던 종목이 갑자기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추세가 돌파되면 유통 물량 확인하고 유통 물량 대비 대량 거래량 나오면 여러분들 매매 관점에서 보신 다음에 빠른 시일 안에 시세 차익을 얻으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도 매매에 관심을 좀 줘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래량이 좀 이제 줄긴 했지만은 다시 한번 이게 윗꼬리 달리는 캔들들 나와주면서 이 대량 거래량 나왔던 스마트머니의 양봉 캔들의 이 종가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한국내화도 여전히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면 충분히 단기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노텍만 좀 빠르게 볼게요. 이 세노텍은 지금 아직까지는 추세를 전환시키는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진 않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앞서 설명드렸던 뭐 한국내화나 C큐브는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충분히 매매의 관점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세노텍은 아직까지 이제 고점에서 좀 하락을 하면서 한 21% 정도 하락한 종목인데 이 종목의 특징점은 삼각수렴의 맥점, 이 추세를 돌파할 만한 힘을 충분히 모아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대량 거래량이 한번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단기 매매로 좀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심 종목 3가지 정도 알려드렸고요. 제가 오프닝 멘트 때 AI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관심 종목들을 다 보니까 AI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정보는 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AI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매매 포인트들을 조금 짚어드릴 건데 짚어드리기 전에 지금 노란톡방에 이제 1,400분 가까이 되는 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0분 정도만 더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 제가 이 종목들을 발굴하는 검색기 영상을 방송 끝나고 나서 좀 올려드릴 거고요. 그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정말 실전 매매에서 장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알려드리듯이 그 검색기에서 또 이러한 이제 매매의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알려드리기 때문에 입장하실 수 있는 또 인원수가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입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입장하시고 나서 제가 또 실전에 어떠한 종목들 지금 매매 관점에서 보셔도 된다라든지 또 매매 포인트들 또 실전 강의도 해드리니까 이번 주 매매를 통해서 한번 자신감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이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으로 저희가 함께 스타쌤과 어떻게 급등하는 종목들 발굴할 수 있는지 종목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최근에 매매 자신감 많이 떨어져 계실 것 같습니다. 대응하기 참 어려운 시장이고 종목별 장세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저희가 여기서 힌트를 한번 얻어보면 어떨까요? 추세 전환 종목 검색식에서 스타쌤이 직접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추세 전환이라는 게 바닥에서 종목이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추세 전환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을 골라주는 게 바로 추세 전환 종목 검색식인데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스타쌤과 마찬가지로 이 HTS에 설정하실 수 있도록 설정 영상을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업 끝나고 오픈 채팅방에서 스타쌤이 직접 이 설정 영상 올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노란톡에 오픈 채팅방 검색하는 검색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불개미 스타라고 5글자 검색을 해주세요. 그럼 설정 영상 받아보실 수 있는 입장 비밀번호 7777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 자리가 1,500분까지만 들어올 수 있도록 시스템상 제한이 걸려 있는데 지금 1,400분이 넘는 학생분들이 입장을 해 계십니다. 이제 한 100분 정도만 더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단기 수급선과 추세 전환 검색식 설정할 수 있는 영상은 수업 끝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쌤이 관심 종목 3개를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부터는 AI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에 주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종목 엘리베이터 스타쌤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관심 종목을 뭐 신성 델타테크부터 세노텍 정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종목을 당장 내일 시장가로 개장하자마자 전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아무리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매매의 관점 또 정확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에서 대응을 하셔야지 또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몽땅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지금부터는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좀 대응의 영역으로 좀 보실 만한 종목들 같이 흐름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 관련주들을 좋게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오늘 컴텍 시스템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컴텍 시스템이란 종목이 이제 21% 가까운 물론 장중에 상한가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시가총액 한 1,000억 정도 되는 종목이 오늘 20% 넘게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컴텍 시스템이라고 하면 과거에 이제 국회에다가 화상 전화를 좀 납품하는 기업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AI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오늘 좀 강한 움직임이 먼저 나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후발주자로서 기존의 대장주로 좀 시장에 알려져 있던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왜? 주말 동안 나왔었던 자동차, 식품, 뭐 AI 중에서는 AI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 폴라리스 오피스부터 좀 볼게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500원에서 3,900원까지 주가 상승 강하게 나오면서 기존의 AI 대장주였죠. 이 종목이 강하게 눌리면서 우리가 오늘 배웠었던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1차 파동 강하게 나온 종목이 지금 거래량 없이 눌렸죠. 그 이후에 좀 대량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어느 정도의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하락 추세의 상당 부분 돌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끝나고 이 61선에 대한 돌파가 다시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신규로 좀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은 이 61선에 대한 지지와 앞으로 신규 대량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뭐 네페스라는 종목도 한번 보면 이 종목도 AI 관련된 종목이죠. 빠르게 보겠습니다. 1차 파동 들어왔죠. 1차 파동 이후에 조정 나오면서 35% 하락했습니다. 35% 하락하던 종목이 최근에 마찬가지로 61선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내일장에서 대량 거래량 들어오면 충분히 수익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최근에 AI 관련주로서 움직임이 좋은데 모비스라는 종목은 11선 지지하는 패턴과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충분히 대장주가 될 수 있는 AI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조금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지금 말씀드릴 종목이 한 2개 정도 남았어요. 오브젠부터 뭐 마음 AI까지 좋은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종목들을 주말부터 연휴 때까지 전부 다 이제 분석을 해서 매매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었던 종목들이고요.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파동이 나올 만한 그런 주가의 위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만약에 AI 관련된 종목들에 실망을 하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앞으로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의 지지가 나오는지 그리고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는지만 이 세 가지 매매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저는 충분히 좋은 수익을 조금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실전 매매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투자 기법과 또 실제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알려드렸고요. 이 방송 이후에도 이러한 종목들을 발굴하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또는 실시간으로 장중에 어떠한 이제 코멘트들이나 종목과 관련된 대응 전략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다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세한 안내사항은 우리 앵커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수익으로 올라가는 종목 엘리베이터 오늘 스타쌤과 함께 탑승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수익률 게임에서도 그렇고요. 항상 급등하는 종목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이 빨리 나는 종목들을 제시해 주셨던 스타쌤인데요. 이 비밀은 바로 단기 수급선과 추세 전환 종목 검색식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만 보시면은 손쉽게 HTS에 설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 수급선과 추세 전환 설정 영상이 바로 공개가 됩니다. 저희 수업 이제 곧 끝나는데 끝나자마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스타쌤이 직접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 불개미 스타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1,400분 넘게 들어와 계시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비밀번호가 7777번 걸려 있고요. 이 수익으로 올라가는 스타쌤의 종목 챌린지 단기 수급선과 추세 전환 종목 검색식 여러분들이 설치해 보시면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으로 올라가는 종목 엘리베이터 스타쌤과 오늘 함께 했고요. 저희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 겁니다.
거고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또 엘리베이터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